도구가 기절하고 찢어진 관복 틈으로 살이 터져가지고 붉은 피가 줄줄 흐르자 그때서야 이제 유비는 비로소 매질을 멈춰요. 그동안 나뭇가지 10여 개가 부러지고 200여 대의 매질이 가해졌던 거예요. 반갑습니다. 정사영웅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10편에서는 네. 그 황보승과 같은 많은 관군과 유비 같은 의병장들이 활약으로 네. 황건 농민군 기인은 역사 속에서 황건적이 난이라는 기록으로만 끝나게 되었다고 했죠. 네네, 그랬죠. 네. 이때 이제 공을 세운 장수들에 대한 농공 행산이 일어나야 되겠죠. 아, 네. 그래서 기도의 조조는 네. 제남상으로 임명되고요. 자군사마 송견이 그 별군 사마로 임명되고 네네. 교의 추정이 북군 중으로 제수되는 등 그 네. 공적에 따라서 관직이 상당히 높이 진급이 됐어요. 아, 네. 근데 유비에게는 네. 오랫동안 기다려도 관직이 부여되지 않고 아니, 왜요? 유비 무리들 자체가 당장 그 거주할 주거 문제도 어려워지고 네. 하루하루 먹을 양곡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유비는 체면 불구하고 네. 추정 교위에게 이제 찾아가야죠. 그래서 그 유비의 이제 초라한 행색을 본 그 추정이 깜짝 놀래요. 아니 다들 네. 임명을 받았는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니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제일 맏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비 입장에서는 그 추정이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감싸주는 게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나의 그 어려움을 부탁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네. 저 유비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네. 나를 갖다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 의병 형제들 너무 제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이제 곧 겨울도 다가올 텐데 의복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다음에 주거 문제로 그 당장에 아주 심각한 현안 문제를 갖다 닥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갖다 가지고 이제 안부도 여쭐 겸해서 그 노식 스승님을 찾아뵐 생각을 했었지만 네. 사실 제자 입장에서 좀 잘 돼가지고 가야지 그죠? 그렇죠. 아주 흉한 몰골로 그 스승님을 뵌다는 게 참 그 창피한 것 같아서 신중하게 있다가 불현듯이 네. 교회 선생이 생각나서 이제 찾아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추정이 다시 얘기를 해요. 네. 아니 송견도 네. 별부 사마로 인정했고 승진했고 네. 그 주변에 참전한 장수들이 모두 관직을 받아가지고 네. 이번에 같이 그 참여했던 의병장도 네. 당연히 관직을 받으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참 어이가 없다고. 그랬더니 하기야 지금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썩어 빠진 환관들이 그 하더니 이제 그 유비 얼굴 쳐다보고요. 네. 이내 이제 입을 닫아버려요. 유비는 환관에게 바칠 뇌물이 없어서 네. 여태까지 방치되었던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비가 추정을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추정은 계면쩍죠. 그렇죠. 자기네 그 광군들의 치부가 드러낸 것 같고 그렇죠. 유비에게 다시 말 건데 내가 조정 대신들과 노식 주준 장군에게도 이제 알려서 의병장에 대한 이의를 갖다가 행하도록 해달라고 이제 위안을 하면서 위안을 해줘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조정에서는 공을 세우고도 네. 관직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공로가 이제 이루어지죠. 네. 그때 십상시 환관들은 자기가 뇌물 받은 사람들은 다 관직을 줬는데 별부사마 송견도 엄청나게 갖다 바치고 별부사마 자리에 올라갔던 거예요. 손견도 뇌물을 다 바친 그랬어요. 거예요? 다 그랬어요. 그 이제 조전 안 갖다 바쳤고 워낙이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송견의 경우는 지방 관리였기 때문에 중앙에 줄이 없었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딱 되다 보니까 그 십상시들은 자기네들이 매간매직했다는 게 드러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유비 등에게도 이제 관직을 부여해요. 다행이네요. 근데 유비가 받은 그 보직은 네. 현이라는 하찮은 관직을 갖다 이제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자신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의병을 다 이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백의 의병 중에서 살아남은 수백의 의병 중에서 네. 관우 장비하고 한 20여 명의 의병만을 이끌고 안희현을 갖다 이제 향해서 떠나왔는데 네. 나머지 의병에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정에 있는 모든 걸 같이 이제 나눠주고 새로이 때가 되면 만나자고 이제 약속을 이제 다 보내는 거죠. 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비가
안희연 현위로 부임해서 네. 이제 안희연에서 조그만 현이지만 네. 기강을 바로 세우고 네. 현민들에게 고충을 귀담아 들어주니까 네. 현민들은 유비를 갖다 상당히 우러르고 진심으로 그를 따라요. 그리고 이제 그 관우 장비는 유비와 완전 함께 하면서 한상에서 식사하고 네. 한 침상에서 잠을 자고 네. 한 곳에서 이제 그 진무를 하면서 그 도월이 결의에서 맺었던 주정의 관계, 형제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종일 네. 유비 옆에서 늘 시립하면서 유비를 갖다 이제 보호하죠. 네. 그리고 이제 유비가 안희 현위로 부임한 지 넉 달쯤 되는데 네. 전국 지방 각 문화에서 조칙이 내려져요. 어. 유비에게도 황제가 내린 조칙이 전달되는데 네. 조칙에는 지난 황건적이 난을 진압할 때 네. 공운이 없음에도 네. 매간매직으로 관직을 받은 자가 있다고 한다. 어. 예, 또한 쥐꼬리 같은 공로를 앞세워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괴롭히는 소인배가 있다고 하는데 짐이 이를 가려내어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려고 한다고 이런 조칙이 내려와요. 근데 조칙의 내용은 그럴듯하죠. 네. 그렇죠? 멋있네요. 멋있죠. 뭐 부정부패 다 척결하고 밝은 사회를 갖다 만들겠다고. 네. 사실은 매우 위험한 음모가 담겨 있던 조칙이에요. 사실 그 황건 농민군이 난을 평정했다는 명분으로 네. 황관들에게 매간매직해가지고 관직을 산 부리들이 있었는데 네. 이들 중 일부가 관직을 살 때 10원을 냈으면 본전 심의가 있죠. 100원을 벌려고 하겠죠. 그걸 갖다 회수하고자 양민들 수탈화 해서 조정에서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하. 이것을 갖다 조정에서 공론화 그 시켜가지고 네. 십상시들은 자기들이 그 매간매직했던 혐의가 있잖아요. 네. 그걸 갖다 피하기 위해서 이제 황제에게 조칙을 내리게 하고 이제 이를 집행하는 도구를 통해서 네. 실제로 매간매직한 부패한 관리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을 삼아야 되죠. 아하. 그 몇몇 관리를 추려내려고 조정의 공론을 이제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도구의 어떤 독단적인 그 판단이나 네. 그 다음에 독선, 그 개인적인 감정, 네. 그리고 황간의 외압이 개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죽여라. 그렇죠.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지방 감찰이었어요. 어. 이제 영제의 조칙이 내려진 지 그 며칠 만에 감찰관 임무를 갖다 띈 도구 네. 최렴이가 네. 그 안희연으로 이제 파견 나오는데 유비가 당연히 현이 관리를 이끌고 네. 이제 현청 앞에 길게 도열해야 되겠죠. 그렇죠. 도구는 딱 와서 말이 앉은 채 거드름 피우면서 채찍을 확 휘두르고 답례 대신 해요. 이제 도구 일행이 관청에 들어서면 네. 유비 이하 모든 그 신료들이 현우에게 이제 도구에게 현위 자리를 갖다 앉게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현청 앞들이 이제 시립하겠죠. 네. 유비도 도구를 맞이해서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허리를 갖다 굽혀가지고 감찰관에 대한 예의를 갖다 이제 갖추는데 네. 도구는 좌우에 자기 수행관들을 쭉 시립시키고 네. 뜰 앞에 이제 고개 숙이고 있는 유리를 한참 동안 내려보더니 네. 퉁명스럽게 말을 이제 건넵니다. 어. 현이는 네.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유비는 뜬금맞죠?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었나요? 네, 금방 말씀드릴게요. 유비는 도구에 뜬금없는 무릎에 고개를 들고 이제 도구를 한참 쳐다보더니 옛날 노식이 문화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형 공손찬이 탁현 관청에서 본 적이 있었던 최렴이었었어요. 어. 지금부터 2년 전 유협 생활을 그 이제 생각해냅니다. 네. 그 최렴이가 공손찬 현령을 감찰하러 도구로 파견돼 왔을 때 네. 도구가 너무 아주 탐욕스럽고 재물을 탐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유비가 거기서 면박을 가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 그때 바로 그 도구였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유비 입장에서는 네. 2년 전에 일을 갖다 입에 담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치미를 떼야 되겠죠. 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네. 그러니까 도구가 시원통하게 말해요. 네. 그렇겠지 하고는 유비를 자리에서 물리고 자신도 역관으로 이제 떠나버려요. 어. 그 유비는 현리들을 관청에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현리들이 그 분위기를 알겠죠. 네. 그죠?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유비가 이제 아이 별일 아니라고 간단히 말해버려요. 근데 관우하고 장비는 그 전에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알겠죠. 네. 그때 이제 현리 한 사람이 네. 걱정스럽게 이제 말하죠. 도구가 보통 그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 옛일을 갖다 핑계 대서 뇌물 탐내려는 거 아니냐고. 네. 이제 얘기 딱 하니까 현이가 딱 하는 얘기를 해요. 내기가 네. 현이로 그 취임한 일에
한 번도 현민들을 착취하거나 지나치게 세금을 징수한 적이 없는데 네. 내가 뭘 두려워하겠냐고. 그랬더니 현리들이 우리가 돈을 모아서 네.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 현위의 안위를 갖다 위해서 도구에게 바칠 뇌물을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손살을 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전국을 맹타한 전란의 후유증으로 모두가 배를 줄이고 굶고 있는데 이들에게 폐를 끼치는 건 옳지 않다고. 그리고 이런 전례를 남기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다고. 그렇죠. 추후 입에도 담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나 유비의 그 결심이 단호하니까 네. 현리들은 입을 딱 닫아요. 네. 이제 유비가 혼자서 도구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단독 면담을 하기로 하는데 도구는 면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유비가 도구의 처분만을 갖다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차분히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시 현민을 찾아다니면서 행정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현민들과 동행하는 그런 그 발로 뛰는 행정을 해요. 네. 여러 날이 지나고 이제 그 혹시나 유비가 뇌물을 싸들고 올까 하고 기다리던 도구는 통하지 않으니까 현리들을 갖다 불러놓고 그 중에서 상계리가 그 행정의 모든 재산 관리를 다 하게 되겠죠. 호통을 치면서 이제 명을 내려요. 현이 유비는 비천한 가문의 혈육으로 예전부터 황실이 후손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황실을 능멸하고 백성들을 현혹시켜 왔다는 걸 넌 알지? 또한 내게 들려오는 소문은 현이가 현민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바람에 가렴죽으로 현이를 원망하는 소리가 드높다고 한더라. 상계리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상계리를 갖다가 너 이렇게 줘서 쓰라는 얘기를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상계리는 이런 소문을 못 들었는가? 이런 탕간오리를 갖다 찾아내라고 황제께서 나를 도구로 보내신 것이다. 그대는 이런 내용을 상소문에 써서 나에게 올려라. 그럼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낙양에 가서 황제께 감찰 보고를 올리겠다고. 현리는 앞만 봐도 유비는 선정만 베풀었지 도구의 그 말은 전혀 맞지가 않거든. 그렇죠. 그렇지만 위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데 관아 앞에는 이런 소식을 들은 현인민들이 달려와가지고 그냥 웅성웅성거리면서 그중에서도 정의로운 뭐 지금 죽어도 목숨이 아까운 노인들이 있죠.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구를 만나자고 막 권유하는데 도구는 경비병들에게 전혀 그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그냥 상계리한테 계속 지가 한 말을 갖다 상소문을 쓰라고 이제 압박을 가해요. 주입을 시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상계리 입장에서는 나약한 입장에 지금 아주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때 장비가 도구의 그 행포를 참지 못하고 분노로 그냥 몸을 부르르 떨더니 도구에 있는 역관을 이제 가려고 해요. 이놈을 당장 패대기 치고 여기를 떠나란다고. 그러니까 이제 관우도 또한 관우가 더 그 장비는 아주 그냥 냉혹한 성격이 급하고 그 다음에 처잠한 건데 다혈질은 사실은 관우예요. 관우가 그 동안의 도구에 이제 횡포를 못 참아가지고 유비에게 강하게 자신의 의사를 얘기해요. 죽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의병 활동을 벌여 적지 않은 공을 세웠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건 고작 현이라는 말단 관직이라고. 그래도 조정에서 내린 관직이라고 겸허히 받아들였는데 오늘 조정 관리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것 같다고. 봉황은 오직 오동나무에만 깃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가시덤불에는 봉황이 깃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닌 듯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떠나서 다시 우리가 나아갈 앞날의 계획을 세워보자고. 유비가 조용히 그 말을 반추하더니 이들을 이제 진정시키고 말해요. 이 문제는 나에게 맡기고 나서지들 말라고. 그리고 이제 유비가 관우 장비와 함께 이제 도구가 머물고 있는 역관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역관을 지키는 위병들에게 이제 좀 문을 비키라고 하는데 그 위병들은 현이가 부리는 수하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유비의 명을 받들어서 그 문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행원을 만나게 되는데 이 수행원들은 조정에서 보낸 관리예요. 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녹이 탱천한 그 관우 장비 알고는 행방을 알려줄 일이 없겠죠. 분노한 장비가 대청마루에 뛰어올라가지고 안방문을 열고 안에 있는 도구 머리채를 갖다 쥐어지고 역관 마당 앞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그냥 도구 이놈은 조마조마하게 숨어 있다가 이제
최후 발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놈들이 그 분노가 아주 그냥 치솟은 걸 알지만 네.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이냐고. 황제 명을 받드는 도구를 건드리면 항명이라는 거 아니냐고. 네. 이제 도구도 이제 벌어진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상황을 감지했지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도구 수행원들도 깜짝 놀라죠. 근데 몇 명 안 되는 그들이 무슨 암만 보잘것없는 현이라도 최고 그 지역에선 영향력이 있는데 현의 위세를 꺾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때 이제 장비가 네. 역간 마당에 있는 말뚝에 도구를 묶어버려요. 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버드나무까지 갖다 꺾어서 도구를 내리치려고 해요. 오.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동이 물이죠. 난리가 났네요. 아, 유비가 장비 나무가지를 갖다 빼앗아 들면서 말해요. 이번 일은 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서지 말라고. 오. 그러더니 유비는 장비에게서 빼앗은 나무가지로 독을 그냥 호되게 내리쳐요. 아, 유비가 내려칩니까? 예, 유비가 내리쳐요. 아, 장비가 때린 거 아닙니까? 그 나관중 선생님 못해 삼국지 보면은 장비가 때린 거예요. 아, 그렇죠. 나간중 모태 삼국지에서는 왜 그렇게 그 캐릭터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사에서 분명히 유비가 내리쳤고요. 그다음에 그 분노해가지고 네. 그 도구에 대한 모든 저기를 갖다 가한 게 그 유비인데 그렇게 한 건 아마 유비는 현인이고 그다음에 장비에게 모든 그 악역을 맡기려고 했던 유비 보호책 그 촉한 정통론의 어떤 하나의 일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나관중 선생님이 나름대로 의도를 선정한 캐릭터대로 그렇죠. 캐릭터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정사가 정사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그 유비가 직접 했어요. 도구는 이제 고통을 참지 못하죠. 현이 잘못했습니다. 아니 이제 존댓말까지 해요. 한 번만 여기서 해주십시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존댓말까지 이제 뭐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살아야만 돼. 그러니까 잘못하면 목숨이 날로. 그렇죠. 네? 유비는 매질 잠깐 멈추고 큰 소리로 물어. 야 이놈아, 너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도구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듯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유비가 이제 또 다시 그것 봐. 내가 한 짓을 내가 모르지 않느냐고. 이제 유비는 울분에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매질을 해요. 계속 때립니까? 네.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다시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매질하고. 그러니까 도구의 몸에 곳곳에 옷이 찢어지고 피가 베어서 선열이 낭자했지만 유비는 매질을 멈추지 않아요. 도구가 기절하고 찢어진 관복 틈으로 살이 터져가지고 붉은 피가 줄줄 흐르자 그때서야 이제 유비는 비로소 매질을 멈춰요. 그동안 나뭇가지 10여 개가 부러지고 200여 대의 매질이 가해졌던 거예요. 유비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군요. 그렇죠. 유비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렇지. 그게 유비의 모습이에요. 그걸 갖다 왜 이렇게 그 울보 찌질이 만들고 그리고 덕이 있어가지고 점잖은 저기만 하면서 민심만 받으려겠다는 식으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도구가 가까스로 이제 의식을 차리려는 듯이 이제 꿈틀하니까 유비가 다시 이제 도구를 엄하게 꾸짖죠. 네 이놈 다시는 직위를 이용해서 하국관리나 백성을 괴롭히지 말라고. 또 다시 이런 탐욕스러운 짓을 한다면 매질을 더 해가지고 너를 갖다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 그냥 도구는 정신 잃은 가운데서도 그 말에 또 맞아 이제 죽을 퉁인데 아닙니다. 다시 그런 일 없겠다고. 애걸복걸하죠. 유비가 이제 가슴에 걸고 있던 현이 그 인수를 도구의 목에다 걸어놓고 한바탕 훈계를 해요. 현 하면은 어떤 때는 현령이 등장하고 어떤 때는 현이가 등장하던데 현령하고 현이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예. 중국의 한 시대의 그 행정 구조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그 한에는 이제 원래는 그 진시황이 그 9년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혼자서 그 천하를 갖다 36개 현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서 전부 다 관리를 갖다 이제 파견했어요. 근데 그 병폐 때문에 결국은 진시황에 대한 반란이 일어난 것 같다. 한 고조 유방이 생각해 가지고 자기는 주의 봉건 제도하고 진나라의 9년 제도 직접 파견하는 거. 이제 주의 봉건 제도는 영주들에게 다 맡겼던 거죠. 그리고 진시황의 9년제는 9년까지도 그냥 황제가 직접 관장했던 거죠. 이거에 이제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궁국제도를 만드는데 궁국제도라는 게 중앙에는 직접 자신의 그 통치로 하고 각 주에는 주지사 등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보면은 13개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사주, 예주, 네. 그 다음에 서주, 청주, 기주, 유주, 병주, 옹주, 그 다음에 양주는 네. 그 설양주라고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입주, 네. 형주. 네. 근데 여기 여기도 양주인데 이건 남양주라고 그러죠. 예, 교주, 네. 예주. 이렇게 네. 이제 13개주인데 실제 보면 14개주죠. 네. 근데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 그 사주하고 예주를 합해서 사례주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중앙 통치로 하는 지역에서 하나로 잡는 경우도 있고 사주 예주. 사주 예, 그렇죠. 사례주. 사례주요. 예, 그래서 네. 13개주로 보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어떤 경우는 이 교주 자체는 사실은 그 행정관을 갖다 파견한다고 네. 그 교지에다가 여기 이제 그 취소가 있는 곳인데 네. 교지에다가 그 행정관을 파견한다고 그랬지만 사실 거기 거의 이방인이어가지고 통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13주라고 본 건데 네. 이런 주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군. 그래서 주에는 그 자사, 네. 그 자사를 두고 그 자사가 각 군, 네. 각 군의 태수들을 네. 그 군 이제 태수. 병사들을 이제 관리하게 하고 그 목 네. 주에는 자사가 이제 대부분 그 목까지를 갖다 겸하는데 예를 들면 그 형주 자사, 네. 형주 자사가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형주 목 그러면 네. 이거는 그 행주 전체의 그 태수가 군사를 갖다 가지고 있죠. 네. 그걸 갖다 이제 군사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통상적으로는 형주 자사가 형주 목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 그다음에 군 네. 그리고 최하의 단위가 현이에요. 네. 근데 그 현에는 현령하고 현이가 있어요. 조금 인구가 많은 데는 현령이 다스리고 조금 인구가 작을 때는 현이가 다스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이가 현령을 보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주의 현령, 인구 조그만- 규모에 그렇죠.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랬죠. 크면 현령, 그렇죠. 작으면 그렇죠. 현위. 그랬던 거예요. 그럼 자사가 요즘으로 말하면 주지사. 그렇죠, 주지사죠.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병권까지 지게 됐을 때 이제 지방 그 군 장관 해가지고 목 형주 자사가 형주 목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하고 목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렇지만 이들이 그 밑에 있는 태수들은 그 군사까지 다 관리했거든요. 네, 네. 그 군사들을 갖다 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했죠. 아주 뭐 전체 지도를 보니까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예, 그렇죠. 내 놈에 네. 목숨을 끊어도 분이 풀리지 않겠지만 너와 같은 탕간호리를 갖다 죽이고 천하에 네. 그때도 그 유비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죠. 아. 인명을 천히 여기는 소인배라는 세간의 평을 듣고 싶지 않아서 목숨만을 살려주겠다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하겠다 약속했으니까 앞으로는 하국 관리나 그 병사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라고. 현인선 내게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처분하라고 이제 곧바로 말을 타고 기약도 없는 그 도피의 길을 떠나죠. 이제 그렇죠. 이제 저질러 놨으니까. 그렇죠. 중앙에서 내려온 감찰관을 했으니 잘못해 자기 목숨 다 내놔야 돼. 이제 도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주하는 게 이제 도구는 뭐 이제 죽을 상황이 됐죠. 이제 그 관리들에 의해서 한 방에 가가지고 고친 다음에 며칠 후에 정주 태수를 찾아가요. 네. 그래서 유비 관우의 그 당한 봉변을 얘기하니까 네. 이 정주 태수가 교문을 쳐서 유비 관우 장부를 갖다 당장 잡아들이라 통문을 갖다 돌리고 그때부터 이제 유비 삼형제는 이름을 숨기고 은둔 생활로 들어가 어디 숨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이제 얘기지만 조조가 그 반동탁 연합군 만들 때 그 밑에 들어가서 그 조조 밑에서 의병 활동을 해요. 그랬습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 몇 년을 숨어 다녀요. 그래. 그 한편 황건 농민군이 그 기일을 진압한 공로로 영천에서의 큰 공로를 인정받아서 조조가 제남상으로 승진했다 그랬죠. 조조는 잘 나가네요. 그렇죠. 원칙과 규칙을 바로 세워가지고 깨끗하고 엄정한 행정을 행해가지고 군민들이 대다수의 그 지지를 받아요. 네. 조조는 강력한 법을 세워가지고 그 황관에게 뇌물을 주고 관직에 오른 그들이 행정을 잘하면 모르는데 네. 그냥 향락과 부패에 일들어가지고 지방의 향리들 데리고 같이 향락하면은 거시기와 거시기죠. 그렇죠. 그런 것만 즐기고 하니까 조조가 그 지방 관리의 그 파라를 갖다 파면해요.
그리고 환관과 연계돼가지고 백성이 재물을 갈취하는 지방 호족들에게는 백성이 갈취한 재산을 다시 돌려주게 하고 그리고 사이비 종교로 세운 사당을 때려 부셔가지고 많은 개혁을 단행해요. 그러니까 군민들은 당연히 추앙하죠. 그렇죠. 그런데 환관과 연계된 부패된 관리들이 탄핵을 해요. 조조 때문에 지방이 뭉그러진다고. 그러면 중앙을 관리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환관들이 환관, 그 영제를 갖다 완전히 뒤씌우고 있죠. 그렇죠. 조정에서는 경사에 불려온 조조를 동군 태수로 임명하여 가지고 동군으로 다시 내려보내려고 해요. 조조는 그 탕류파 관리들과 환관들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여겨가지고 질병을 핑계로 관직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왜 조조는 동군에 가서 개혁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낙향을 하죠? 사실 그 제남상으로 갈 때는 조조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갖다 깨끗하게 하면서 그 개혁을 할 줄 모르고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완전히 환관들의 그 칩을 갖다 찾아내니까 그렇죠. 이제는 지네들이 미리 그 동군에 있는 그 관리들한테 어떤 함정을 만들어 놓고 조조를 완전히 탄핵시켜서 아예 그냥 정치 무대에서 없애버리라는 그걸 갖다가 조조가 간파를 했군요. 간파하고 장계치게 상대방이 만든 전략을 역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장계치기를 가지고 내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하는 거예요. 이제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별장 짓고 전국의 동향과 변화의 귀를 기울이고 뭐 독서, 사냥 등으로 소개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친척들이 있죠. 다시 뭐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홍 이제 친척들하고 교류하면서 생활하는데 이 무렵에 그 친구가 되는 왕분하고 허유 등이 영제 폐위를 갖다 계획해가지고 조조를 갖다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조조는 터무니없죠. 이기지도 못하는 그 폐위 전략이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황제를 폐위시킬 명분이 미약하다고 거절해요. 결국은 조조의 예상대로 이 계획이 실패하고 주동자 왕분은 자살하고 허유는 이제 기주로 도피하죠. 나중에 그래서 허유가 원소가 기주로 돌아왔을 때 만나가지고 그 원소에 이제 측근이 되는 그런 계기예요. 이제 이로써 이제 그 제 11회는 끝났고 이제 다음 편에는 그 설양에서 일어나는 그 설양의 난 함께 하겠습니다. 갈수록 아주 재밌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13편에서는 더욱 좋은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